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서울의 겨울밤이었다. 18살 생일을 갓 넘긴 달에는 떨리는 손으로 지하철 문을 열었다. 왜 여기 왔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처음으로 레즈비언 사우나의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습한 열기와 함께 낯선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안쪽은 희미한 조명 아래 여성들만의 공간,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어우러진 세계였다. 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껴온 이 감정을 숨겨왔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사우나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달이었다. 긴 검은 머리를 묶은 채 수건을 두른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의 눈빛은 깊고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달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처음이세요. 다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달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네, 18살 됐어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대화가 시작됐다. 다리는 22살, 대학생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숨겨온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 사우나는 달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다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고독을 공유했다. 달에는 집안의 기대 속에서 공부만 하며 살아온 자신을 털어놓았고, 다리는 가족의 반대로 연인을 잃은 아픔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다리의 말에 달에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다리는 달에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전기처럼 스쳤다. 사우나를 나설 때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시 만나요. 다리의 미소가 달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달에는 학교에서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녀는 속으로만 간직했다. 서울의 거리, 한강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달에는 자유를 느꼈다. 다리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산책할까? 달에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 바람 속에서 뜨거운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리는 한국 전통 차를 좋아한다고 했고, 달에는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을 느꼈다. 너처럼 솔직한 사람은 처음이야. 다리의 말에 달에는 얼굴을 붉혔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달에는 다리와 함께 서울의 골목길을 탐험했다. 인사동에서 전통 한지를 사며 웃고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다리의 손길은 점점 익숙해졌고 달에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 사랑은 비밀이었다. 달에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만약 알면 어떻게 될까? 달에는 밤마다 고민했다. 다리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달에의 학교 친구가 사우나에서 그녀를 봤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달에가 레즈비언 사우나에 갔대.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달에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선생님마저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달에는 다리에게 털어놓았고 다리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사랑의 첫 균열을 만들었다. 달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리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소문이 퍼진 후 달에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의 질문이 쏟아졌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 말로는 이상한 데 다닌다던데. 달에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다리와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외곽, 한적한 카페에서만 만났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달에가 울며 말하자 다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문제지.
다리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고향 부산에서 자랐고 19살 때 첫사랑을 만났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그 후 서울로 도망치듯 왔다. 그때 느꼈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투쟁이야. 다리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달에는 그런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주위 시선을 의식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박도 커졌다. 봄이 오면서 꽃 구경을 가기로 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만발한 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달의 말에 다리는 키스 대신 포옹으로 답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달의 사촌이 그들을 봤다. 달에야, 그 언니랑 뭐야? 사촌의 메시지가 왔고 달에는 패닉에 빠졌다. 가족에게 알려지면 끝이었다. 충돌이 시작됐다. 달에의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추궁했다. 너 이상한 애들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달에는 부정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다리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해? 엄마가 알면 다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시간을 줘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달에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다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다. 잠시만 떨어져 있어요. 이 결정은 다리를 아프게 했다. 다리는 혼자 카페에서 일하며 달에를 기다렸다. 왜 나를 피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늦었다. 달에는 학교에서 더 고립됐고 친구 하나가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물었다. 달에는 부정하며 도망쳤다. 그날 밤 다리는 달에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우리 이야기하자. 달에는 몰래 나와 다리를 만났다. 미안해, 두려워, 눈물 흘리는 달에를 다리는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달에의 절친한 친구, 지은이가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지은이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달에가 나보다 그 언니를 더 좋아해. 지은이는 달에의 부모에게 직접 말했다. 아주머니, 달에가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 소식에 달에의 집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달에는 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다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 내 친구가 왜? 달에는 울며 말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어.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다리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고 달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우리 헤어질까? 달의 말에 다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싸워보자. 배신의 여파는 컸다. 달에는 집에서 감시당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외출을 제한했다. 너를 위한 거야?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어머니의 말은 달에의 가슴을 찔렀다. 다리는 멀리서 지켜보며 메시지만 보냈다. 힘내, 사랑해. 그 말들이 달에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짧게 만나 안부를 주고받았다. 다리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대학 시험이 있어서 바빠. 하지만 너 생각만 해. 달에는 다리의 노력을 알았지만 죄책감이 컸다. 나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 다리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이니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다리의 대학 선배, 수진이었다. 수진은 다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좋아했다. 다리야, 그 애는 아직 애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수진의 유혹에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달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다리의 메시지를 본 달에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수진 언니가 누구야? 달에의 질문에 다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과거일 뿐이야. 이 오해는 작은 갈등을 불렀다. 달에는 나 믿지 않아 라고 울었고 다리는 항상 너뿐이야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달의 학교에서 LGBT 클럽이 생겼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플래카드가 걸렸다. 달에는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다. 가을이 되면서 고조가 절정에 달했다. 달의 부모가 다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지은이가 사진을 보내온 것이다. 이 언니예요. 부모님은 달애를 불러 앉혔다. 당장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달애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엄마, 아빠, 저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 눈물 흘리는 가족회의에서 달애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우리 문화에서. 다리는 이 소식을 듣고 달애를 만나러 왔다. 함께 도망갈까? 하지만 달애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순간 다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나 혼자 버티기 힘들어. 다리는 수진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수진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위로했다. 달애는 모르는 사이 다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다리는 스트레스에 지쳐 수진과 술을 마시다 실수로 키스를 했다. 다음 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이 그 사진을 달애에게 보냈다. 다리가 나랑의 달애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나를 배신해? 달애의 메시지에 다리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실수야. 이 배신은 달애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추웠다. 배신의 충격은 컸다. 달애는 다리에게 끝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리는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한 번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 하지만 달애의 마음은 다쳤다. 믿었던 너가 왜? 달애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서만 지냈다. 부모님은 그녀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이유를 몰랐다. 다리는 후회에 사로잡혔다. 수진과의 실수는 술김에 저지른 일이었지만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부산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났다.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안고 말했다. 사랑은 쉽지 않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다리는 힘을 얻고 서울로 돌아왔다. 달애를 찾기로 결심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달애는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추운 바람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다리가 나타났다. 달애야. 달애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 왔어? 다리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들의 대화는 길었다. 다리는 자신의 약함을 털어놓았고 달애는 상처를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달애의 말에 다리는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야. 서서히 달애의 마음이 풀렸다. 한 번만 더 믿을게.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부모님의 반대가 여전했다. 달애의 어머니가 그 애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달애는 덤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다리는 자신의 가족과 화해하며 조언을 구했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대로 그들은 천천히 나아갔다. 봄이 다시 오면서 희망이 싹 텄다. 달애는 대학 입시에 집중했고 다리는 졸업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울의 카페에서 공부하며 만났다. 미래를 함께하자. 다리의 말에 달애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또 다른 충돌이 왔다. 지은이가 다시 나타나 달애, 그 언니 믿지 마라고 속삭였다. 달애는 친구를 끊었다. 내가 배신자야.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달애는 다리의 생일에 한강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사랑해. 그 말에 다리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전통처럼 그들은 떡을 나누며 축하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이 쏟아졌다. 고조가 다시 왔다. 달애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아빠가 달애는 병원에서 울었다. 다리는 몰래 와서 위로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 이 순간 부모님은 다리의 진심을 봤다. 어머니가 너희 사랑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우리 문화에서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변화시켰다. 달애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의 사랑을 털어놓았다. 아빠, 달이 언니가 제게 소중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듣고 침묵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그 말은 달애에게 희망이었다. 다리는 매일 병원에 와 음식을 가져왔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그녀의 배려에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안정됐다. 달애는 대학에 합격했고 다리는 취업했다. 서울의 회사에서 일하며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꿈꿨다. 함께 살자. 다리의 제안에 달애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이가 다시 나타나 다리야,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리는 단호히 거절했다. 내 사랑은 달애야.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그들은 함께 갔다. 자유를 위해 구호 속에서 손을 잡았다. 달애는 지게 우리의 세상이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다. 뉴스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봤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다리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됐다.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지며 승진이 미뤄졌다. 다리는 좌절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달애에게 털어놓자. 달애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가을 바람이 불 때 결혼식 같은 약속을 했다. 영원히 함께 한강변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한국 전통으로 그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행복해라 라고 축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종 고조가 왔다. 지은이가 복수로 소문을 다시 퍼뜨렸다. 다리의 회사에 그녀는 레즈비언지라고 익명 제보했다. 다리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왜 나를? 다리는 울었다. 달애는 지은이를 찾아가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이는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대면은 감정적이었다. 달애는 친구였던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그만둬.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이 사건 후 다리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포기하지 않아. 그녀의 강인함에 달애는 감동했다. 겨울이 오면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사우나에서 만난 그날을 기념하며 다시 그곳을 찾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다리의 말에 달애는 미소 지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됐다. 다리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달애는 대학 생활을 즐겼다. 가족의 지지로 그들은 공개적으로 만났다. 우리 사랑, 이제 자유로워. 달애의 말에 다리는 키스 대신 포옹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싸웠다.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다른 이들을 도왔다. 우리처럼 아픈 사람 많아. 다리의 말처럼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됐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달애의 아버지가 완치됐고 가족 식사에서 다리를 초대했다. 환영해. 그 말에 모두 눈물이 흘렀다. 배신과 갈등을 이겨낸 사랑은 더 강해졌다. 18살 그날,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달애의 고백에 다리는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답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한강을 보며 걸었다. 바람이 속삭이듯 사랑의 노래가 흘렀다. 한국 문화 속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로 남았다. 끝은 행복했지만 여운이 깊었다. 사랑은 투쟁이지만 같이 있어 그들의 삶은 계속됐다.